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달자별 역사 속 사건과 사고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어떤 중요한 사건과 사고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월 14일에 일어난 중요 사건, 사고입니다. 1910년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 1910년 2월 14일 안중근 의사께서는 중국 위순 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이 재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된 형식적인 절차였으며 일제의 각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도 항소를 포기하시고 여순 감옥에서 동양평화론과 자서전을 집필하며 거사의 진정한 이유를 호세에 전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날은 현재 발렌타인데이로 알려진 2월 14일입니다. 이날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희생과 업적을 되새기며 그분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3년 김대중 대통령 대국민 사과. 김대중 대통령은 2003년 2월 14일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사과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그룹이 북한의 5억 달러를 비밀리에 송금한 것으로 이후 정부의 개입 여부와 불법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1968년 국회의사당 건립 후보지 결정. 1968년 2월 14일 국회의사당 건립위원회는 여의도를 최종 부지로 확정하였습니다. 여의도는 당시 한강개발계획과 맞물려 신도시 조성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충분한 대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정되었습니다. 2007년 부산교육감 직접 선출. 2007년 2월 14일 부산광역시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였으나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주민 직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월 15일입니다. 1393년 국호를 조선으로 정합. 1393년 2월 15일 태조 이성계는 새로운 왕조의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명칭 선택을 넘어 신생 왕조의 정체성과 외교적 입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1905년 임진강 철교 준공. 임진강 철교는 1905년 2월 15일에 단선 철교로 준공되었습니다. 이 철교는 경의선의 일부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과 장단면을 연결하며 임진강을 가로지릅니다. 1938년부터 시작된 경의선 복선화 공사로 복선 철교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중 파괴되어 이후 상행선 철교만 복구되었고 하행선 철교는 교각만 남아 현재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 혈액관 개원. 1958년 2월 15일 대한적십자사가 국립혈액원을 인수하여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매혈을 통해 수급이 이루어졌으나 1960년 4.19 혁명 피해자를 위한 적십자사 처운의 헌혈이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국제적십자회에서 1974년을 세계 헌혈의 해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매혈 제도를 없애고 헌혈을 토대로 한 혈액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975년 해군 57함 동해에서 50톤급 북한 무장간첩선 격침. 1975년 2월 15일 동해안 거진항 동쪽 약 3마일 해상에서 해군 57함이 50톤급 북한 무장간첩선을 발견하였습니다. 간첩선은 북방경비한계선을 넘어 남하였으며 해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소총 사격을 가하며 북쪽으로 도주를 시도하였습니다. 해군 57함은 해양경찰대 함정 3척과 6회 공합동작전을 통해 약 7마일을 추격한 끝에 북방경비한계선에서 3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간접선을 격침시켰습니다. 1988년 예술의 전당 개관. 1988년 2월 15일 우리나라의 대표적 복합문화예술 기관인 예술의 전당이 1단계의 공사 마무리를 짓고 음악단과 서예관의 개관 행사를 가졌습니다. 1990년에는 2단계로 미술관과 자료관을, 1993년에는 오페라 하우스를 개관하였습니다. 2월 16일 사건, 사고입니다. 1954년 마릴린 먼로 우리나라 방문. 1954년 2월 16일 마릴린 먼로는 한국 전쟁 휴전 후 약 6개월 만에 미군 위문 공연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두 번째 남편인 야구 선수 조 디마지오와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먼로는 2월 16일 여의도 비행장에 도착한 후 강원도 인제와 경상북도
대구 등지의 미군 기지를 방문하여 4일 동안 총 10회에 걸쳐 약 10만 명의 미군을 위로하는 공연을 펼쳤습니다. 1958년 대한국민항공 창랑호 여객기 납부. 1958년 2월 16일 대한국민항공사의 더글러스 DC-3 여객기인 창랑호가 부산 수영기행장에서 서울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중 경기도 평택 상공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평양 순안공항에 강제 착륙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항공 역사상 최초의 여객기 납치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당시 기내에는 승객 29명과 승무원 5명 등 총 34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사건 직후 남조선 여객기가 의거월북했다고 선전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3월 6일 납치범들을 제외한 승객 26명을 대한민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승무원들은 송환되지 않았고 결국 이들은 북한의 남하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1년 한국과학원 설립. 1971년 2월 16일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발전을 목표로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 이국내 특수대학원인 한국과학원을 서울 홍릉에 설립하였습니다. 이 기관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9년 한국 최초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 선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께서는 2009년 2월 16일 오후 6시 12분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향년 87세로 선종하셨습니다. 1922년 5월 대구에서 태어나신 김 추기경은 1951년 사제 서품을 받으셨으며 1969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한국인 최초로 추기경에 서임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벗으로서 한국민주화 운동의 버팀목 역할을 하셨습니다. 2010년 모태범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사상 첫 금메달. 2010년 2월 16일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모태범 선수는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당시 21번째 생일이었던 모태범 선수는 남자 500m 종목에서 2차 시기 합계 69초 81을 기록하며 일본의 나가시마 게이치로를 0.16초 차이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금메달은 한국 빙상 역사상 74년 만에 처음으로 스피드스케이팅에서 획득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2월 17일 일어난 사고입니다. 1954년 연합참모본부 창설 1주년. 1954년 2월 17일은 대한민국 연합참모본부가 창설 1주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연합참모본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군령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방정책 및 계획을 건의하며 육해 공군의 연계 협조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61년 전국지방장관 회의 개출. 1961년 2월 17일 최초의 민선 전국지방장관회의가 경기도 회의실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실시에 따른 행정문제, 국토건설 사업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1988년 아시아나항공 설립.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2월 17일 금호그룹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서울항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8월 11일 아시아나항공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첫 항공기로 보잉 737-400을 도입하여 12월 23일 서울 부산 및 서울 광주 노선으로 국내선 운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990년 1월 10일 서울 도쿄 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 운항을 개시하였으며 1991년 11월 15일에는 서울 로스앤젤레스 노선으로 미주 지역까지 취항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1988년 남극 세종기지 완공. 1988년 2월 17일 대한민국은 남극 킹조 지섬에 세종과학기지를 준공하여 본격적인 남극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지는 남극에서의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지질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4년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2014년 2월 17일 오후 9시 11분경 경상북도 경주시 강남면에 위치한 마우나오션 리조트의 체육관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학생 등 560여 명 체육관에 있었으며 이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10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실한 설계와 시공, 그리고 관리 소홀 등이 지목되었습니다. 체육관은 PED 공법으로 지어졌으며 지붕은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눈의 하중에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에 쌓인 눈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2월 18일 사고입니다. 1910년 한국 최초의 상설 영화관 경성고등연예관 개관. 경성고등연예관은 1910년 2월 18일 현재 서울 을지로 2가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상설 영화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일본인 가네하라 긴조가 설립한 이 극장은 2층 목조 건물로 약 600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테사의 영사 장비를 사용하여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입장료는 좌석 등급에 따라 10전에서 1원까지 다양했습니다. 1955년 육군대학 제6기생 졸업식 1955년 2월 18일 진해에서 육군대학 제6기 졸업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15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이후 국방부 차관 등 여러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졸업식은 군악대의 연주로 시작되었고 우수 졸업생들에게 대통령상, 국방부 장관상, 육군 참모총장상, 육군대학 교장상 등이 수여되었습니다. 이종찬 육군대학 총장의 훈시와 이후 국방부 차관이 전달한 이승만 대통령의 유씨 그리고 이기붕 민의원의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1965년 한일 외상회담 1965년 2월 18일 일본의 신화 S사부로 외상이 12명의 수행원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도착 후 이동환 외무부 장관이 영접하였으며 신화 외상은 일본과 한국의 국교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신화 외상은 박정희 대통령, 이우상 국회의장, 정일권 국무총리를 예방하며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경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대규모 화재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56세였던 김대하는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총 192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을 입는 등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지하철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김대하는 지병으로 인한 우울증과 신경을 비관하여 휘발유가 담긴 용기에 불을 붙여 전동차 내부에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화재 발생 후 전동차 내부의 가연성 소재로 인해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의 미흡과 지하철 운영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피해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 화재로 사망자 192명, 부상자 151명으로 총 34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재산 피해로는 전동차 11량이 전소되었으며 중앙로역 시설도 심각한 손상을 입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008년 마포 일가족 실종 사건 마포 일가족 실종 사건 혹은 뇌무녀 살해 사건은 2008년 2월 18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한 아파트에 사는 김현숙과 정선아 등 자녀인 3명의 딸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현숙과 내연 관계에 있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을 용의자로 주목하고 그를 추적하였으나 사건 발생 20여일 만에 이호성은 서울 한강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실종된 김현숙과 3명의 딸은 이호성의 선진묘 근처의 공동묘지에서 살해된 채 안매장된 것을 당시 이호성의 주문으로 구덩이를 팠던 인부의 제보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이호성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이지만 사건에 대한 여러 미스터리가 남아있습니다. 2월 19일 사건, 사고도 확인해보겠습니다. 1964년 한미 합동 해병훈련 1964년 2월 19일 대한민국 해병대와 미 해병대는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훈련은 한반도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진행되었으며 혹독한 기후 속에서도 진행된 강도 높은 훈련이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 해병대는 전술적 협업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공자원을 활용한 8일간의 전투능력 배양훈련을 수행했습니다. 1968년 서울 양곡시장 조합 8조 1968년 2월 19일 서울시 양곡시장 조합 창립총회가 서울여성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후 1968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양곡시장 조합이 공식적으로 개장하였습니다. 이 조합은 서울 지역의 양곡 유통을 일원화하고 양곡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조합원은 주로 유통상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정부미의 반출 및 방출 가격 결정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1975년 새마을 사업 종합계획 확정 1975년도 새마을 사업에 총 1,589억 원을 투입, 새마을 교육 확대 및 지역 특화 사업 등을 벌이겠다는 계획이 2월 19일에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와 공장으로도 확대하는 종합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농촌 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와 산업 현장에서도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실천하여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81년 영광원전 7, 8호기 기공 1981년 2월 19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개마리에서 영광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 기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영광 1, 2호기는 각각 95만 킬로와트급 가압경 수로형 원자로로 설계되었으며 1981년 6월 착공하여 1호기는 1986년 8월, 2호기는 1987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2021년 거룡 후 침몰 사고 2021년 2월 19일 경상북도 경주시 간포항 동쪽 약 42km 해상에서 연안 통발 어선인 거룡호가 운항 중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선박에는 한국인 2명과 외국인 4명 등 총 6명이 승선해 있었으며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부척, 헬기 세대 어업지도선 2척, 민간 상선 2척 등을 투입하여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실종자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20일 사건, 사고입니다. 1952년 부산 국회도서실 개관 1952년 2월 20일 한국전쟁 중 임시수도였던 부산 서구에 위치한 경남도청 무덕전에서 국회도서실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장서 3,600여 권과 직원 1명으로 시작한 이 도서실은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국회도서실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1975년 서울 여의도로 이전하였고 현재의 국회도서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1955년 FOA 원조자금으로 도입한 화차 인수식 1955년 2월 20일 미국 대외활동본부의 자금 지원으로 도입된 1540량의 화차에 대한 인수식이 서울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함태영 부통령이 참석하여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을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의 도입을 기념하였습니다. 1963년 ROTC 제1기 인간식 1963년 2월 20일 대한민국 최초의 학군사관 후보생 제1기생 2642명이 육군본부 광장에서 소위로 인근하였습니다. 이들은 1961년 서울대학교 등 16개 종합대학에 처음 설치된 학군단에서 2년간의 군사교육을 마친 후 장교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971년 대릉 국내 첫 인공 스케이트장 개장 1971년 2월 20일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 스케이트장인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이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개장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400m 규모의 5개의 링크로 건립되어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를 치를 수 있었으며 2000년에 실내 링크로 개조되어 세계에서 8번째로 400m 규모의 실내 링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6년 북한 백령도 북방서 해안포 사격 2016년 2월 20일 오전 북한군은 백령도 북방황해도 장상보 지역에서 서쪽 방향으로 해안포 수발을 발사하였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포탄은 백령도 서북쪽 해상 인근에 떨어졌으며 이에 따라 백령도 전역에 26개 대피소가 개방되고 주민들에게 대피 준비 방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북방한계선 이북에서 자체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추가적인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백령도 주민들에게 대피 준비를 지시하고 조업 중인 선박들에게 복귀를 지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중요한 한국의 사건과 사고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21일부터 1일 영상으로 다시 올라올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